존경하는 여러분, 70대 한국인의 잠을 훔쳐가는 것 중 만성불면증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8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있으려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정신은 몽롱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럴 거야. 혹은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듣는 대답인 나이 탓이죠. 늙으면 다 그렇죠. 오늘 저는 전문의로서 여러분께 충격적일 수 있는 진실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것은 노화가 아닙니다. 질병입니다. 만약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하룻밤에 2번 이상 화장실을 가기 위해 깨신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방광과 신장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신호입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야간요, 넋출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무엇일까요? 99%의 사람들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숨겨진 적을 간과해왔습니다. 그것은 생수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매일 저녁 건강하다고 믿고 먹고 있는 몇 가지 음식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 이상 병원에서 근무한 내과 전문의 유 박사입니다. 누안, 부은씨, 낸 박시유, 낸 부이탐둥 H 허나이. 제 경력 동안 수천 명의 고령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지금껏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말은 98세 환자이셨던 박태호 어르신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은 만성적인 피로가 역력한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 박사, 내가 3시간을 내리잔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 눈만 감으면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덮쳐요. 이젠 정말 기진맥진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야간요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문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것이 치명적인 오해임을 강조합니다. 밤중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는 것은 노인분들의 고관절, 골절, 낙상사고의 주된 원인입니다. 70대, 80대에 그런 낙상사고를 당한다는 것은 곧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지내는 것에서 인지 저하, 그리고 치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주 짧은 거리일 뿐입니다. 수많은 제 환자들이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정확히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방광은 갑자기 밤에 우리를 배신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방광을 물을 가두는 댐이라고 상상해 보시고 여러분의 신장 콩팥을 정수 공장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밤이 되면 우리 몸은 정수 공장 신장에게 천천히 작동하고 소변을 더 농축시키라고 명령하는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ADH를 자동으로 분비합니다. 동시에 댐 방광은 이완하여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게 되어 우리가 아침까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야간요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 두 곳 모두에서 재앙이 발생합니다. 한편으로 정수 공장, 신장은 속도를 줄이라는 명령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최대 속도로 계속 작동하며 물을 쏟아냅니다. 다른 한편으로 댐 방광은 노화되어 근육이 약해지고 과민해집니다. 더 이상 탄력 있게 늘어나지 못합니다. 아주 적은 양의 물에도 자극을 받아 뇌에 긴급 신호를 보냅니다. 당장 소변 봐! 댐이 무너지기 직전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또다시 비몽사몽간에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위험한 숨겨진 적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 적은 박테리아도 바이러스도 아닙니다. 그 적은 바로 안일함과 나이 탓이겠지. 혹은 한두 번 깨는 것뿐인데 쉬면 낫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소변을 보고 다시 잠자리에 들면 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착각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깰 때마다 우리 몸은 뇌와 장기들이 스스로를 복구하는 황금 시간인 깊은 잠 REM 수면에서 강제로 끌려 나옵니다. 여러분의 신경계가 강제로 재부팅되는 것입니다. 야간요 증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거짓말쟁이입니다.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내분비계, 신경계, 그리고 비뇨기계가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빠졌다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러분의 방광과 신장은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탈진할 때까지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좋은 소식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이 댐을 수리하고 정수공장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권하는 3가지 청신호 식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입니다. 네, 달고 시원한 한국의 배입니다. 많은 분이 저녁에 과일을 먹으면 수분이 많아 꺼리십니다. 하지만 배는 다릅니다. 배에는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용성 섬유질인 팩틴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팩틴이 장에 들어가면 소화 과정을 늦추고 가장 중요하게는 복부 내의 압력을 줄여줍니다. 복부가 편안해지면 대민 방광을 압박하지 않게 됩니다. 저녁 7시경에 절대 통조림이 아닌 신선한 배반개를 드십시오. 둘째, 크랜베리입니다. 이것은 댐의 벽을 위한 보호자입니다. 만약 야간요와 함께 소변을 볼 때 따끔거리거나 잔뇨감이 있다면 방광에 가벼운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크랜베리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 즉 PACS라는 놀라운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 물질은 박테리아가 방광벽에 들러붙는 것을 막아주는 논스틱 코팅제처럼 작용하여 염증과 자극을 줄여줍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한국 고유의 음식입니다. 청국장이나 나토입니다. 이게 방광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러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의학에서 우리는 이웃이라고 부릅니다. 장창과 방광번관, 바로 옆집 이웃입니다. 기름진 음식, 섬유질 부족 등으로 여러분의 장이 건강하지 못하고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다면 장이 부풀어 올라 이웃인 방광을 압박하게 됩니다. 청국장은 유익균을 공급하여 장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웃이 편안해지면 방광도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댐을 파괴한다면 수리하려는 모든 노력은 완전히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멍난 항아리를 쓰고 계신 겁니다. 좋은 거오브를 붓는 동시에 계속해서 구멍 육부를 뚫고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70대 한국인들이 저녁에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3가지 적신호 식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죠. 짠, 국국과 찌개. 이것이 한국 밥상의 영혼임을 압니다. 많은 환자가 제게 말합니다. 박사님, 국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하지만 여러분, 저녁에 드시는 짠 국물, 찌개, 그리고 김치, 젓갈에 들어있는 나트륨 소금이야말로 신장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깁니다. 짜게 드시면 몸은 그 소금을 희석하기 위해 모든 세포에서 물을 끌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정수공장, 그 여분의 소금과 물을 배출하기 위해 밤새도록 비명을 지르며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신장을 쥐어짜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죠. 단 음식과 허브차. 98세 박어르신의 경우처럼 잼을 바른 빵과 차를 드셨죠.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많은 분이 숙면을 위해 국화차나 연꽃이 차를 마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 심지어 허브차조차도 신장을 자극하는 가벼운 이뇨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음식, 잼, 사탕, 젤리, 혹은 밤에 먹는 바나나, 포도, 망고처럼 너무 단 과일들. 이것들은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합니다. 그러면 몸은 그 당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또다시 수분을 동원해야 합니다. 결과는 방광이 또 자극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죠.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그리고 술, 너무 매운 김치 같은 매운 음식과 점심에 먹고 남은 갈비찜 같은 기름진 음식은 방광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방광을 짜증나게 만들고 계속 수축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댐이 새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당장 집에서 5분간 자가 점검을 해보십시오. 검사일, 배뇨일지 작성하기. 이것은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공책을 하나 준비해서 3일간 기록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적으십시오. 저녁 7시 물 한 잔, 7시 30분 김치찌개와 밥, 9시 바나나 반 개. 그날 밤 3회 기상. 여러분은 자신이 먹은 것과 잠에서 깬 횟수 사이의 명확한 연관성을 직접 보고 충격받으실 겁니다. 검사 2. 낮에 소변 참기 연습하기. 이것은 방광 근육을 위한 운동입니다. 낮에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 때 심호흡을 하고 5분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점차 10분까지 늘리도록 연습하십시오. 이것은 방광을 재훈련시켜 더 많은 소변을 담는 데 익숙해지도록 댐의 용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사 3. 골반 적은 검사 좌식 습관. 우리 한국인들은 바닥에 앉는 좌식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 앉았다가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나 보십시오. 만약 이것이 너무 어렵다면 이는 여러분의 코어 근육 전체, 특히 방광을 받쳐주는 골반 저근이 처참할 정도로 약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댐은 쉽게 새어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방과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긴급 상황입니다. 더 이상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질병의 징후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5가지 댐 붕괴 신호입니다. 신호 1. 하룻밤에 3회 이상 깨어난다. 1, 2회. 깨는 것은 경고입니다. 하지만 3회 이상, 그리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분의 정수 공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신호. 소변에 거품이 낀다. 소변을 봤는데 비누, 거품처럼. 거품이 아주 많고 오래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는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 손상의 징후입니다. 신호 3. 아침에 다리나 얼굴이 붓는다.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퉁퉁 부어있거나 정강이를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남는다면 이는 신장이 소금과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신호 4. 아랫배나 등허리 통증. 배꼽 아래 아랫배나 양쪽 등허리 부분에 뻐근하고 불쾌한 통증이 야간요와 함께 나타난다면 이는 방광염, 남성의 경우 전립선염 혹은 신장 감염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호 5번째, 가장 위험한 징후입니다. 이 모든 증상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제가 사부에서 말씀드린 거짓말쟁이와 연결되는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어떤 주에는 4번씩 깨서 덜컥 겁이 납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먹는 것을 조심했더니 1, 2번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이제 좀 나아졌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폭풍전의 거짓된 고요함입니다. 몸이 절박하게 보상작용을 하려 애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증상들이 애매해질 때, 그때가 바로 병이 조용히 만성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순간입니다. 증상이 있다가 없다가 할 때 절대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의사를 만나러 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위 5가지 긴급 신호 중 하나라도, 특히 다리 부종이나 거품류가 있다면 즉시 내과나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하룻밤에 소변을 여러 번 본 후에 갑자기 낙상을 당하거나 횡설수설하거나 혹은 갑자기 소변을 보지 못한다면 즉시 119에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진심 어린 이야기 전체를 요약하자면 부디 4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1. 하룻밤에 2번 이상 소변을 보기 위해 깨는 것은 노화가 아니라 질병입니다. 이 야간요는 낙상, 골절, 치매, 그리고 신부전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입니다. 3. 70대 한국인의 저녁 최악의 적은 짠, 국, 이뇨작용의 차, 그리고 자극적인 단, 음식입니다. 4. 방광댐을 수리하는 재료는 배, 압력, 감소, 크랜베리 항염, 그리고 청국장장 건강지원입니다. 30년의 경험으로 저는 인공투석을 받으며 후회하는 환자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날이 되어서야 만약에 라는 말을 하게 두지 마십시오. 만약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디 중요한 일을 하나 해주십시오. 지금 즉시 이 영상을 70대 부모님께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하나가 단순히 편안한 하룻밤 잠을 선물하는 것을 넘어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낙상골절 사고로부터 부모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